오늘 발열 반응과 엔탈피 그리고 열화학 반응식까지 교과서 86부터 87쪽까지입니다. 먼저 엔탈피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엔탈피란 반응열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반응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응열은 주위,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개 이외의 부분이라면 반응열 엔탈피는 어떤 온도와 압력에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즉 개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래서 엔탈피 자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엔탈피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즉 반응 엔탈피라는 값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반응 엔탈피란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게 엔탈피라면 이때 압력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온도의 변화만 보는 건데 반응열이니까 일정한 압력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엔탈피 변화, 그 우리가 반응 엔탈피 델타 H라고 쓰고, 생성물의 엔탈피 합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합을 빼주자 이 말이에요. 자,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서 출력이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이쪽은 우리가 이전에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라고 배웠고요. 이쪽은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반응물에서 에너지를 주고 생성물로 안정화되면서 밖으로 열을 방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응열이 0보다 크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반대로 흡열 반응은 반응물이 안정한 상태에서 외부 주위에서 열을 흡수해서 약간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생성물을 만든다. 그래서 Q가 0보다 작아진다. 왜? 주위는 온도를 줘버렸으니까, 열을 줬으니까. 맞나요? 반응열은 0보다 크다, 반응열은 0보다 작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엔탈피라고 본다면 반응물이 에너지를 써서, 나는 에너지를 써서 생성물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변했어. 맞아요? 그래서 엔탈피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즉 반응물에서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면 엔탈피는 0보다 작게 되는 거죠. 반응 엔탈피는. 반대로 흡열 반응은 반응물에서 나의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나의 에너지가 증가했어. 생성물이 증가했어. 엔탈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면 그 차값, 반응 엔탈피 값은 0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부호가 어떻게 돼? 반대가 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표로 한 번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한다.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한다. 그래서 주위의 온도는 올라간다. 방출했으니까. 반대로 흡열 반응은 내려간다. 반응열은 올라가니까 난 받아서 0보다 크다, 얘는 0보다 작다. 하지만 엔탈피 자체는 나는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나의 엔탈피 값은 줄어들었다. 그래서 나중에서 처음을 빼니까 반응 엔탈피는 0보다 작다. 얘는 반대로 0보다 크다. 맞아요? 그래서 얘네 둘의 부호는 서로 어떤 관계다? 반대 관계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한 거, 무슨 물이 더 에너지가 낮아? 생성물이 더 안정하지만 얘는 무슨 물? 반응물이 더 안정하다. 맞나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엔 열화학 반응식이라는 걸 찾을 거예요. 열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식에 열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원에서 상태를 이렇게 썼어요. 기억납니까? 고체는 X, S, 액체는 L, 기체는 G, 수용액 AK. 이렇게 상태를 쓰고요. 이 상태에서 온도와 압력 조건을 써주는 거예요. 왜? 반응 엔탈피는 압력 또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반응열이. 그래서 온도와 압력을 씁니다. 그런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열화학적인 안정한 상태, 상온 25도씨 일기압으로 기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25도씨 일기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반응열은 물질의 양에 비례하고요, 또 물질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태와 온도와 압력 조건, 그 다음에 반응 물질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계수를 꼭 고려하셔야 돼요. 다시 세 가지: 상태, 온도와 압력, 계수. 왜?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지고, 반응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즉 계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몇 도씨? 25도씨 일기압이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쓰느냐? 이게 우리가 알던 반응식이죠. 맞아요? 수소 2개에 산소,
만나면 물이 나온다. 그런데 H가 2개니까 여기 2개 원래 이렇게 쓰고 O가 2개니까 여기다 E 쓰고 그러니까 여기다 E 쓴다. 이거 화학원에서 했습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뒤에다가 플러스를 붙여주는 건 반응열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반응 엔탈피의 변화량으로 쓰고 싶다. 그럼 컴마 엔탈피 값. 그런데 얘가 플러스, 얘는 뭐? 마이너스. 서로 부호가 반대다. 엔탈피가 마이너스, 반응열이 플러스다. 이건 무슨 반응? 반열 반응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상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그랬죠. 자, 여기 볼게요. 이 상태 볼게요. 액체 상태인데, 자, 이 상태인데 상태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봐봐요. 똑같은데 여기 똑같은 반응을 시키죠. 똑같은데 여기는 끝에가 뭐야? 액체, 물. 여기는 뭐야? 기체지. 맞나요? 그러니까 똑같더라도 서로 끝에 상태가 다르면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 파란색은 달라요. 상태가 기체이기 때문에 이때의 열은 483.6kJ입니다. 발열 반응이죠? 그럼 델타 H는 마이너스 483.6kJ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83.6kJ. 분명히 똑같은 물질이지만 상태가 달라지면 값이 달라진다. 그래서 반드시 상태를 명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체 상태와 액체 상태 중에서 누가 더 안정하다? 누가 더 밑에 있어? 액체. 그래서 물이 25도씨 얘기하면서 더 안정한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 했죠. 잘 봐요. 자, 물이 2몰이 생길 때는 반응열이 마이너스 571.6이에요. 2몰이 생길 때. 여기 2몰이 생길 때. 그런데 이거를 1몰로 바꿨어요. 반씩 줄였어. 반씩 줄이면 반응열도 얼마가 된다? 반씩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반으로 줄어드니까 얘를 반으로 줄여야 되겠죠. 델타 H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85.8kJ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